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그 센터 미팅 운영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센터나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느 그냥 센터나 그 줌 미팅을 하죠.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데도 있고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하도 내용이 진부하고 뭐 이러니까는 거기 들어가서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막 들어오기 싫은 거 억지로 들어와서 그런 데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또 잘 운영을 해서 잘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한 1년 반 동안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 정확한 그 시스템, 그 한 60년 된 그 시스템 그대로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줌 미팅을 하면은, 같은 줌 미팅이라도 줌 미팅 자체는 하드웨어입니다. 누구나 그냥 돈 내고 하든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줌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하드웨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 안에 돌아가는 그 소프트웨어,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이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구가 그 뭐 저희 말고 어떤 누구라도 만약에 이런 애터미 사업을 알게 돼가지고 센터 허락을 받았든 아니면 그냥 사랑방이라고들 하죠. 그런,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매장을 갖다가 차려놨을 때 주로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뭐 그런 운영 요령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아침에 모이라고 그래서 그 저기 줌이든 그게 오프라인이든 줌이라고 모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옛날 그 60년대 70년대식의 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초등학교 60년대 때 저는 다녔는데, 그때 그저 그 뭐 우리가 뭐 알고 합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저 어린이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그 그냥 전형적인 주입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매장을 차렸던거나 어떤 사무실을 내서 뭐 몇 개 교육센터 뭐 이런 거 붙여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다 그러면 모이라고 그래서 아침 조회식으로, 그 일제 시대 때 잔재로 그런 식의 교육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도 저쪽 그 서양 나라,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호주나 이런 데에서는 전부 다 토론식 문화로 했었어요. 근데 우리 때는 뭐 전부 다 주입식. 애들은 그냥 한 반에 70명, 80명, 저 때는 그냥 뭐 70명, 80명이 기본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걸 뭐 어떻게 토론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주입식으로, 그리고 암기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체제였던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나마라도 교육열이 세서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교육열과 그 교육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때가 2020년대인데 지금도 아직도 그냥 뭐 차렸다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그 교장 선생님이나 뭐 학교 뭐 학생 주임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꼭 얘기하듯이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뭐 어쩌고 그냥 맨날 이렇게 주입식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그게 아니죠. 그냥 군대식 비슷한 거, 일제 잔재 비슷하게 체벌하는 듯이 그냥 나무라고 뭐라고 그러고, 뭐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정신 뭐 후나 비슷한 그런 미팅들을 갖다가 해요. 요즘은 저 오프라인이 아니고 줌 미팅이니까 제가 유튜브 상에 여러 센터에서 하는 거는 많이 그래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들 하는데도 많이 목도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게 우리 애터미 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의 한 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좀 경직되기가 쉬운데, 아무래도 줌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도 많이 재미나게 하려고, 그리고 유익하게 하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무척들 노력하고요. 아무래도 그 줌이라는 그 매체 자체도 그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거나 핸드폰으로 들어가고 뭐 하니까 그걸 뭐 접속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40대 그 50대 초중반 뭐 이분들이 거의 주축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거를 돌리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냥 그 하드웨어적인 그 깡통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OS라고 하는 운영 체계가 돌아가야지 그걸 아주 내가 원하는 자료를 갖다가 전부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그렇게 받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느냐? 디자이너라는 애들이 만약에 OS 자체에다가 OS만 가지고는 디자인은
워드 디자인하는 애들이 워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워드나 뭐 이런 거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할 일이 없다고요. 걔네들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여기 소프트웨어로 돌아가야지 걔네들은 단 한 줄이라도 긋고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줌 미팅 자체도 그냥 이렇게 뭐 아침에 조회하고 누구나 천편일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저 한 사람이 나와서 또 강의하는 식으로 그 주입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거가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면은 그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이렇게 갖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한테도 해가지고 애텀이란 이런 거야 그러고 해서 자 미팅 해야 되니까 센터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뭐 여러 사람 중에서 당신이 그래도 목소리가 제일 크고 그래도 좀 적극적이니까 당신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해요.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갖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바로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름하여 센터 줌 미팅 운영 요령이라고 합니다. 그 방식은 여태까지는 그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입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그 아자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줌으로 한 거를 아자 줌 그것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이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 이렇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연합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들어옵니다. 괌에서도 들어오고 뭐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뭐 북경에서도 들어오고 상해에서도 들어오고 대련에서도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글로벌이라는 게 들어가서 우리 좀 이름이 좀 길죠. 글로벌 아자줌 연합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어도 할 수 없이 그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연합이라는 뜻은 저희 종로 연합센터 있죠. 오프라인 시절에 그 종로 연합센터처럼 여러 각기 다른 그 분들이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부 저희가 어떻게든지 배우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걸 오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하고자 제가 책을 만들었고 또 이걸 여태까지 이렇게 보급해 왔고 전반엔 조금 좀 약간 좀 그 생각대로 좀 이렇게 좀 잘 안 돌아갔던 그 투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또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한번 시행착오 해보고 요렇게 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또 이렇게 개선 방향을 찾아서 하가는 게 사람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은 그거 안내를 갖다 좀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제대로 운영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대가 2020년대인데 토론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하게 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면은 더 재밌고 유익하면서도 그리고 거기서 많은 걸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그냥 그 전체 분위기가 억지로 짜낸 뭐 웃음 재밌게 한다고 그냥 뭐 억지 웃음을 웃게끔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전부들 긍정의 에너지가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리고 얼굴이 밝습니다. 우리 이쪽 토론식에서 여태껏 처음에는 막 들어와서 스피치 때문에 막 당황하고 막 이래갖고 그 뭐 그거 못한다고 막 이러시던 분들이 지금은 뭐 사회도 보시고 다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또 학습하기 나름이고 또 그렇게 습관화 들이기 나름이지. 근데 그때 8개월, 9개월 전에 난 스피치만 하면은 난 뭐래도 좀 배우겠는데 그럼 스피치가 너무 자신이 없어요 했던 분들이 지금은 사회 보고 각 조장들 맡아서도 하시고 또 주제 토의도 하시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게 사람의 무한한 능력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하라 그러면 못하겠지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하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막 협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있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60대, 70대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실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겁먹을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해서 입증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직급도전 프레임이 직급도전 프레임은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은 다 카드 질러 가게 하고 정상적인 PB를 갖다가 인쇄 수입이 되는 PB가 꾸준히 발생되게끔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그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고 그냥 때 되면 직급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냥 카드를 긁어가게 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걸 직급도전 프레임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급 도전 프레임 하에서는 주입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토론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토론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 그렇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도 카드 긁어가면 목돈 들어가는데 결국엔 그게 뭐 가입비도 없네, 뭐가 유지비도 없네 그런 거 하고 결국엔 긁어서 이렇게 가는 거는 그 왕창 긁어서 가는 그것도 일종의 가입비고 유지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에 나는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그건 피라미드 방식이니까 난 싫습니다. 그거 싫다고 다닥에 안 한다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만 토론식으로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직급 도전 프레임에서는 주입식으로 그것도 이렇게 3, 3, 5 몇 명 주동하는 사람들만 국장급 이상만 뭐 강의 그것도 거기 가담하신 분들 5.16 혁명 뭐 그 쿠데타로 부르는 사람들 그 혁명인데 그 혁명이든 뭐 쿠데타든 간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만 발언권이 있는 그런 식의 거기에서는 당연히 토론식으로 못합니다. 다 주입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그런 거 대열에 참여했다 그러면 저도 역시 주입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토론식으로 해요? 그러면 그 중에 이빠른 사람 또 이렇게 생각이 상식적인 분 그런 분들이 또 오르고 의로운 사람 그렇게 해서 얘기해 버리면 다 깨져 버리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급도적인 프레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쌍팔년도 그 60년도 70년대 이 프레임 그 주입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자고 제가 지금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고 지금은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 시스템이 애터미가 지금 12년째인데 이제 시스템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유기적으로 그게만 돌아간다 그러면 뭐 1조 이 정도 선이 아니고 뭐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다. 국내는 이제 해봐야 10% 20%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직급 도전만 아니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제대로만 왔다. 제대로만 갔다면 5조 이상 했습니다. 그건 아주 그냥 자명한 결과인데 이미 뭐건 지나간 얘기니까 더 할 거 없고 지금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화라는 건 그렇게 금방 바뀌는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도 애터미가 워낙에 절대 품질에 절대 가격에 너무 보상 플랜이나 모든 것이 거의 무결점에 가깝게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먹기 나름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 직급 도전 프레임 하에서 12년간 아주 깨끗하게 시스템이 없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뭐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통의 신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냥받는 그 시스템이 어떤 한 개인 그룹장 내지는 먼저 했던 리더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해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버리죠. 그 사이비 교주가 그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미 아주 시스템이 엉망진창으로 된 거를 갖다 다시 잡기가 더 힘듭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는 그런 시스템조차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알아듣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깨끗한 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걸 또 다시 빼고 하려면은 너무 힘든데 여기는 직급 도전해서 카드 가서 가고 그게 뭐 암암리에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걸 시스템이라고 알았다고 할 정도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진짜 문외한들이니까 오히려 깨끗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으로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몰랐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현장을 보고 이렇게 돌아가서 으쌰으쌰하고 긍정의 에너지가 둥둥 떠다니는 거 그리고 재미있고 내가 또 참여해서 또 배운 것도 많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느끼다 보면 진작에 할걸 여태껏 몰랐으니까 못한 건데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성공하는 그룹들이 나올 겁니다. 올해 연말 되면은 저희 뭐 글로벌 아자줌 연합 미팅 연합 거기뿐만 아니라 뭐 전번에 그 여수에서 세 분만 이렇게 모아서 1년에 갖고 15분 됐다는 분들 그다음에 뭐 종로에서 또저 쌍둥이 자매들 중국 분들 그분도 있지. 여기 처음 성공 릴레이 했던 김영하 팀장도 지금 1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우리 아자좀 지금 100명 넘습니다. 뭐 그렇게 2천 몇백 명 털어내고 해도 완전히 시스템에
올인해서 그냥 시스템에 재미 붙이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110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이 털어내고 그렇게 뭐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그래 그렇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는데 그뿐만 아니고 제 책이 나가는 거를 보면은 책이 지금 거의 6천 권이 거의 다 나가거든요. 중국 그 시스템 가이드까지 하면은 한 6,500권이 넘어 나갔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걸 읽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들 여기저기서 20권씩 30권씩 막 이렇게 그 워크샵북이 있거든요. 시스템 가이드 핸드북, 시스템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시스템 아카데미라는 것들이 이렇게 택배로 나가는 거를 보면은 30권, 40권, 20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거기서 그걸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워크샵북이기 때문에 한두 달 쓰다 보면 없어지면 또 거기다 또 메꿔야 되니까 또 그걸 주문하시거든요. 그게 계속 여기저기 나가는 걸로 봐서는 꾸준하게 그것도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무지 많고 한데, 자, 그거에 연연할 필요 없죠. 그런 반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실무적으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책을 다 읽어보시면은 유튜브 그 많은 거를 다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뭐 설거지 하면서 뭐 이렇게 대충 봐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책을 설거지 하면서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책은 앉아서 근데 굉장히 쉽게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래가 그냥 그 실무 매뉴얼 그대로 실무로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써놨습니다. 그거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쫙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한번 느껴보시고 독후감 한번 써보고 그 소감 같은 거 그동안 내가 여태껏 그냥 뭐 잘 몰라서 그냥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이 시스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도입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있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지 그런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걸려 있는 그 사항들을 갖다가 한번 독후감 써놓고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쓰고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읽으면 거의들 공통된 의견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한 5시간 정도 읽으면은 한 번 쓰고 독후감 이렇게 몇 자 이렇게 쓸 정도는 되거든요. 그 다음에 2차에 걸쳐서 또 하면 쉬었다가 또 한 번 몰아서 한 3시간 정도 있고 제일 마지막은 한 1시간 반 정도만 읽어도 쫙 벌써 이제 숙지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면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틀리대요. 그런 분들이 저희 글로벌 아자줌 연합센터에 신청을 하시고 저하고 상담해서 책 3번 읽어보시고 제대로 느낌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하면 제가 얼마든지 그 자격 요건으로 얼마든지 아자줌 밴드에다가 우리 아자줌 그 글로벌 아자줌 연합에다가 제가 얼마든지 안내해서 들여보내서 충분히 배울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러자고 만든 게 글로벌 아자줌 연합 미팅이었기 때문에 물론 운영만 제가 안 한다 뿐이지 그러니까 그 센터장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이제는 전번에 투어 할 때처럼 그런 그냥 어수선하고 서로 간에 이게 막 이런 거 없이 정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할 테니까 왜냐면 한번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런 골조화해서 제가 옛날에 그 강의할 때 이게 센터 운영 요령 그때는 오프라인에서 막 이렇게 줌으로 넘어오는 그 단계였거든요. 코로나 막 시작 전에 해가지고 막 오프라인 강의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거를 제가 에터미 캐슬이라고 하는 걸로 강의하면서 이 판을 갖다가 제가 많이 들고 나와서 얘기했었어요. 이 판대기가 이게 분리형이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거 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몇 번에 걸쳐서 봤을 겁니다. 자, 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 하다 보면 성공의 8단계 그게 무슨 시스템이야? 그꼭뭐 결단, 명단 작성, 뭐 초대, 뭐 만남 뭐 그래. 그 그냥 한국말 아는 것뿐이지. 그러고 그렇게 순서대로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시스템이야? 나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러시는 분들 무지 많아요. 성공의 8단계에서 한번 읽어보고 그래, 이런 거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하지 그렇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모르고도 그냥 해도 결국에는 여기서 순서만 왔다 갔다 하지 결국엔 이 순서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시스템이라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걸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성공의 8단계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덱스 예거에 진짜 정형화되고 가장 프로그램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몰라요. 그 운영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디 별천지에서 제가 막
그냥 갑자기 따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성공의 8단계를 갖다가 제가 이걸 어떻게 시스템화 시켜서 이렇게 제대로 굴리느냐, 그거를 갖다가 오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은 원칙 5개, 절크 3덕이라고 하는 그 원칙 5개가 정확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원칙, 크로스 라인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3불의 원칙, 종교, 정치, 그 다음에 뭐 사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3불의 원칙, 그 다음에 더치페이 원칙,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 그 원칙이 정확하게 돌아가야지 그것만큼은 숙지가 되고 돌아가줘야 돼요. 여기 이런 거 하라고 토론식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절대 긍정의 대원칙인데 그냥 막 부정적인 얘기를 딜다하면 여기 토론 참여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지키셔야 되고, 뭐 그래서 그 5가지 원칙은 또 책에도 나와 있고 앞으로 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5개의 원칙을 숙지하시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들어와야 되고, 자교 팀 푸복이라고 하는 개념 5개, 자영사업임을 인지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건 내 사업이니까 내가 자발적 의욕적으로 참여해서 의욕적으로 스피치하고 의욕적으로 액션5 들어가서 거기 액션5 스피치도 하고 하는 거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그건 제1의 개념인 자영사업의 개념을 갖다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군대식으로 차로 돌려 올려 스피치 1분 스피치 하라고 그랬더니 저 서로 주어가 안 하고 조용한 정적이 그러니까 그냥 막 사회가 당황해서 그냥 막 저쪽으로서부터 돌아가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개념 하나도 이 운영 요령 실제 미팅에서 그게 다 적용이 돼요. 이거 정확하게 지켜져야 돼요. 개념 5개 하고 원칙. 처음엔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도 알게 되거든요. 얘 원칙 5개하고 개념 5가 위에서 밑으로 장악을 하든 밑에서 위에서 쳐든 쳐받쳐 올라오든 아니면 이 중간에 녹아 있든 간에 이게 항상 기본 기초로 깔려 있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숙지하시고, 이게 책의 제일 앞부분에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정리가 돼 있으면 그거를 갖다 읽고, 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끄떡끄떡거려요. 그저 이쪽 직급 도전 프레임에서는 절대 긍정의 원칙을 비비불이라고 그래요. 비난하지 말자, 비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비비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공산주의들이나 공산주의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토론식을 하는데 비난 비평 그거하고는 얘기 같은 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냥 돈 벌고 열심히 해갖고 연금 수입을 갖다 인세 수입, 그래서 나중에 노후를 편안하게 나름대로 평안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왜 거기서 부정적이게 하려면 나오지 않고 안 하시는 게 낫지, 왜 자꾸만 거기 가서 어느 사회나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비블루 얘기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강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그 개념 원칙과 개념을 갖다가 확실히 알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공의 8단계가 여기 있죠. 자, 결단, 그래요. 나 꿈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요. 그다음 명단 작성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만남 뭐 등등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결단 한번 있어요. 인생 시나리오도 적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꿈이 원료이고 시작점이고, 꿈이 없는 분들은 중간에 하다가 다 그만둬요. 가짜 꿈 꾸는 분들 중간에 하다가 1년이고 아니면 몇 개월이고 하다가 가짜 꿈 꾸는 사람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그러려면 그 사람도 시간 낭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꿈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 꿈을 계속 간직하고 더 간절하게 만들고, 그게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이 센터 미팅에서 우리가 매번 제가 보여드리고 지금 글로벌 알려주면서 월수토 인식반, 자세반, 행동반에서 일어나는 게 특히 인식반에서 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데, 그거를 꿈을 제대로 꾸게 하고 가짜 꿈 아닌 진짜 꿈으로 가게 하는 그 워크샵이, 여기 써 있는 워크샵이 아주 진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거의
사회자 그거를 보는 센터장이 아주 너무나도 그쪽에 천재적인 분이라 그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자기 말로도 그래요. 이런 거 미국에서 가서 또 배우고 인지학습적으로 이렇게 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기법을 갖다가 자기 돈으로 이게 뭐 애터미 하기 전에 원래 하던 투자 관련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서 자기 자비로 들인 돈만 8천만 원 들였다고 그래요. 한 10여 년 동안에. 그래서 미국 가서도 공부하고 세미나 참여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 사람 책도 2천 권씩이나 읽어. 그것도 쉬운 책 말고 어려운 책. 그게 취미랍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린 스트레스 풀라고 술 먹고 막 이러는데 스트레스 그 사람은 어려운 책 읽는 게 스트레스 푸는 거래요. 그게 그냥 몇십 년간 그렇게 와서 그걸 가지고 이거를 터치해 나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없던 사람이 꿈을 강건히 하게 되고 없던 꿈을 찾아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짜 꿈을 진짜 꿈으로 만들어주는 인식 작업을 인식반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주 그건 저도 24년 했지만 저도 어우 야 이건 진짜 저도 그냥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성인들이 무슨 꿈이야 애들도 아닌데 그런데 성인들의 꿈이 없는 것 같지만은 꾸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럴 일이 없고 그래서 그렇지 꿈은 더 무섭습니다. 사회 현상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꿈과 결단을 센터 미팅에서 우리 인식반 자세반 행동만 거기 하면서 계속 터치가 되고 꿈과 결단이 터치가 돼요. 그 다음서부터 여기 명단하고 여기 복제까지가 있어요. 여기다 복제하자고 하는 건데 근데 회장님은 꿈 결단까지 강의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지맘의 법칙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거나 같은 얘기인데 꿈 결단은 어디나 다 똑같이 이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안 되면은 모든 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나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고 어느 단계든 전부 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보험회사도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지만의 법칙. 근데 명단 작성 왜 합니까? 초대를 하기 위해서 명단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자, 만났어요. 전화로 초대를 했는데 초대가 안 됐어. 그러면 만났어. 그럼 만나서 뭘 사업 설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나는 것도 결국에는 그냥 전화로 초대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어.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때는 만나서 초대를 하라고 있는 거예요. 후속 조치를 왜 해요? 초대하자고 후속 조치하는 거지. 초대 안 할 거면 후속 조치할 필요 없어요. 뭐 전화 또 걸어가지고 뭐 잘 다녀왔어. 그때 피곤했지.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 책에도 다 그렇게 써 있지만 결국에는 꿈결 초로 끝납니다. 요거는 그 중간중간에 명란 작성하는 요식행위고 만나는 것도 초대를 하기 위한 거고 후속 복제도 초대를 하기 위해서 초대를 통한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사업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가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냐? 그거를 갖다가 워크샵 내지는 이거를 공고히 하고 하는 거. 나 알았다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꾸준하게 워크샵 롤플레이 주제 강의를 통해서 여기서 계속 그거를 강화시켜 나가고 의식화 시켜 나가고 습관화 시켜 나가는 작업이 이 센터 미팅입니다. 그냥 주입식으로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무슨 맨날 그 PB 올려라 뭐해라 그러고 자꾸만 이렇게 잔소리하는 식의 그런 그거 60년대 70년대 그 시대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그걸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도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냥 생각이 없는 그런 미팅이죠. 그런 거는 왜 하면은 할수록 마이너스예요. 안 한 거보다는 낫지 모르죠. 안 한 거보다 어차피 저기 네트워크라는 게 만나야지 뭐가 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줌상으로도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전 근대적인 방식이라면은 이건 지금 초현대적인 방식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진화해서 업그레이드 될 대로 돼가지고 워크숍이 너무 세련되게 진행돼 갖고 전혀 없던 꿈도 여기 와서 꿈이 생기고 야 꿈이 진짜로 실현화시키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끔 이렇게 딱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여기를 통해서 이거 하는 게 여기로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녹아 들어가는 건데 얘 별도로 놀고 얘 성공의 8단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이게 아니되니까요. 이게 여기서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와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거, 여기서 오픈 강의, 주제 강의, 1분 스피치, 액션 5, 그 저기 100% 제품에 이것이 꾸준하게 돌아가다 보면 실력도 일취월장되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지금 뭐 오프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센터 파티만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센터 파티만. 그래서 지금 요거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 훌륭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기 책을 갖다가 일단 열심히 읽으시고요. 거기 다 깨알같이 다 적혀 있으니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유튜브로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번 책을 갖다 세 번을 갖다 정독을 하시고,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걸 깨치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 보시면 그게 실제가 움직여지는 걸 갖다가 훤히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각하는 자각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요 센터 운영 요령에 대해서 일단 전체 돌아가는 것만 먼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거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센터 미팅에 초대하는, 우리 센터 미팅 안내하는 거, 전번에처럼 그 투어식으로 안 하고 하는 거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